떠나보자 K9 갓성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따란 오토플러스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K9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인사를 드리고자 친구를 모시고 왔습니다. 친구라고 했지만 감히 왠지 데려왔다고 하기보다는 모셔왔다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K9 3.8 AWD 플래티넘 1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번쯤 알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래티넘 1이면 사실상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차량 기본 옵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랬던 게 기본 옵션인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대체 이 윗단계에는 뭐가 추가됐나 싶을 만큼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열선 통풍은 뭐 당연히 기본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놀랬던 게 급 제동 경보, 긴급 자동 제동, 부두의 운전 경보, 주행 조향 보조, 사각지대 차선 이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요 포인트는 주행 조향 보조일 것 같습니다. 주행 조향 보조라는 거는 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이 정확히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이 친구가 알아서 이렇게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많이들 찾으시는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갓성비라고 했는데 왜 갓성비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3,800만 원. 3,800만 원. 이 차량의 신차가가 5,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3,800만 원이면은 30% 정도가 빠진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의문이 들겠죠. 왜 쌀까? 2018년 12월 등록. 사실상은 이 차량 태생은 19년식이 맞고요. 3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은데 대체 왜 이렇게 쌀까?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두 개네요. 아쉬운 점 두 개예요. 하나는 보험 이력이 하나 있다는 거. 16만 원. 16만 원.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16만 원이라는 보험 이력이 하나 있고요. 성능상에도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었고 미세누 같은 건 당연히 누유, 누수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16만 원 보험 이력은 하나 있었고요. 플러스로 렌트 이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좀 많이 신경을 쓰이실 것 같은데 제가 갓성비라고 말씀드렸죠. 렌트 이력이 있지만 보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23년까지. 근데 이 친구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 1월인 거랑 2023년 12월인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차량 태생이 좋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어요. 이 차량은 12월 25일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메리트 있지 않나요?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친구와 함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 친구 생일 파티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옵션 많다고도 말씀드렸고 3.8에 4륜이면은 옵션은 그냥 생각하시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솔직히 너무 옵션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플래티넘 2, 3까지 가실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이 드십니다. 렌터카라고 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막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전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만 이상한 바로 블루엔즈 가셔서 전체 점검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고속주행을 했었던 것 때문일까요? 본넷에 살짝 흠집들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거든요. 요건 저희가 감독님께 찍어달라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고 좀 위험을 자랑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붓터치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난 너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대표님께 말씀하시고 요 한 판만큼은 도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컨디션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하나 속에 세 개이고 K9인데 19년식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요것만큼은 하시면 좀 더 완벽한 컨디션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 판 보이시죠? 요 판이 이제 센서를 또르륵 잡는 그 역할을 하는 판입니다. 근데 너무 되게 옹졸하지 않나요? 아예 크거나 아예 하단 쪽에 안 보이게 해서 좋았을 텐데 살짝 좀 옹졸하게 센서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실내에 가서
렌터카라고 했었는데 과연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9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기본적으로 227까지 AQI 검사를 마치기 때문에 일단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소름 돋을 만큼 시원합니다. 아주 좋아요.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렌터카라고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렌터카든 뭐 업무용이든 다 비슷하겠죠. 좀 많이 흠집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딱 운전석에 타면은 보이는 흠집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들. 솔직히 이것도 흠집이라고 하면 흠집일까요? 이거 왁스 잘못 쳐서 치약 같은 걸로 닦으면 좀 닦일 것 같거든요. 매직 블럭 같은 걸로. 요 정도의 흔적과 여기 대시보드 라인은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양이를 놔뒀나 싶을 만큼의 살짝 잔 스크래치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왜 있을까요, 근데? 그죠? 보이죠? 여기랑 고양이를 냅뒀나? 왜 이렇게 잔 스크래치가 있지? 근데 자, 요것도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가죽 닦는, 레자나 가죽을 닦는 클리너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싹 닦아서 관리를 몇 번 하면은 없어질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예 찢긴 게 아니라 이 손톱 같은 걸 이렇게 긁혀져서 이렇게 색이 남은 거거든요. 보이시죠? 정말 살짝만 해도 남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왁스 같은 걸로 한번 싹 닦아서 먹이면은 다 지워질 흔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있기 때문에 있다고는 말씀을 우선 드렸어요. 아까 제가 옵션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핸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버튼, 뭐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보장치,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도 보시면 여기 이게 자동차 하고 띠띠띠 나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사다 보면은 모르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 요 트림 등급 외에 추가 옵션들이 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들을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 중고차를 샀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차량에 타셔서 뭐 내외관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옵션도 알아서 써먹어야겠죠. 비싼 돈 들었는데 차량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본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시면 모든 차량 다 비슷해요. 뭐 현대기아 다 비슷한데 차량 옵션에서 차량 설정, 그다음에 차량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뭔가 많이 뜹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응답성 들어가 있고요. 주행 보조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이라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다시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설정. 간혹 가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좀 천천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주행 보조가 맨 마지막 두 개가 있는데요. 안전 구간, 곡선 구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선도로이거나 아니면은 뭐 간혹 가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90km가 있고 110km인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가 맞게 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딱지 끊기실 일은 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요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고 음량, 뭐 휠 진동 경고, 뭐 전방 안내. 이거는 오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딱 뿅 쓰는 그런 기능이고요. 차로 안전, 차선 이탈, 방지,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거든요. 후측방 안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플래티넘 1이랑 2랑 3랑 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리어 루드가 들어가 있다, 뭐 가죽이 더 뭐 나파 프리미엄 가죽이 들어가 있다, 뭐 뒤에 뭐 모니터 있다 없다 그런 기능 차이일 것 같은데 애초에 요 정도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저는 옵션을 더 좋은 걸 뽑을 필요가 있나라는 약간 의문점이 좀 드는 날이네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핸들 열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USB 타입이랑 C가 측 타입이 하나가 있고 소름 돋았던 건 이 친구는 여기서 끝나는기라네. 그게 없네. 무선 충전 패드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완전 깡통, G80 깡통에도 기본적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작은 집과 큰 집에 좀 차이를 두려고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 패드 안 되는 핸드폰 들고 있으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불편하실 것 같아요. 키는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팅어 라인 때부터 요 키로 나오죠. 요렇게 키가 나와서 이쁘네요. 예, 이쁘다고 할게요. 요 정도 디자인이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요 전 디자인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하네요. 이거 좋다. 여기 보시면 실내라. 죄송하지만 시동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얘는 좀 쾌활하네. 창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이제 저희 앞에 보이시나요? GV? 저거 찍을 건데 쟤는 좀 요조수녀 타입이에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타입이고 얘는 창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끄듬이 좀 달리네. 약간 그런 디테일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왜 좋냐고 했냐면 산으로 갔는데 보시면 대와 소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대와 소가 왜 중요하냐면 종이컵은 원래 보통 이렇게 대만 컵홀더가 두 개 있거든요. 대가 컵홀더가 두 개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종이컵이 흔들려요. 그러면 100% 썼죠. 근데 이 친구는 종이컵, 페트병 넣을 라인이 따로 있고 이건 진짜 칭찬해야 돼. 놀랄 준비 됐어요? 기절 준비 됐어요 다들? 이게 빠져요. 아이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고무 파킹인데 아무튼 빼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호들갑이랑 할 텐데 이게 없으면 청소하기 빡세거든요. 손 넣고 이렇게 닦는데 가장자리에는 털은 안 닦이고 밑에 다 묻었는데 손 안 닦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친구는 요 가운데 버튼이 또 있어요. 이건 진짜 칭찬해. 이렇게 탁 뽑아서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끈적한 거 묻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고 저라면 요걸 따서 요 라인대로 키친타올을 잘라서 붙여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키친타올 떼서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이 라인도 잘라야 되고 가생이 딱 안 맞고 그쵸? 근데 이 친구 딱 맞으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주 칭찬해요. 네, 저는 그런 특이하다고 느꼈던 요 기어봉인데 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A8 그 아우디 라인 같지 않나요? 아우디 라인 중에서 이렇게 주먹만하게 엄청 큰 게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립감이 되게 편해요. 물론 얇고 긴 봉들보다 이게 주먹이 딱 감싸지는 게 그립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이얼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기어를 아예 직접적으로 봉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제 타입이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USB 타입이고요. 여기는 12V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사탕, 목캔디. 그냥 딱 넣어놓고 그냥 과자 넣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쌤으로 만들었을까? 먼지가 잘 빠지는데? 참 의문이네요. 되게 키 큰 사람이 탔었네. 다리를 쭉 뻗어. 오케이.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요거. 말씀드렸죠. 옵션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요. 뷰 버튼이. 솔직히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뷰 버튼이 있는데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전방 카메라가 있나? 이거 후방. 약간 후방을 좀 다르게 보는 느낌이지 않나요? 어쨌든 후방 카메라밖에 안 나와요. 기본적인 어시스트 라인이 있지만 후방 카메라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옵션 다 들어가서 어라운드 분이 있나? 없어요. 어라운드 분은 빠져 있어요. 파킹은 누르시고 이 뷰를 눌러도 아무것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운데 버튼은 공 버튼이다. 자, 그러면 뒷좌석 가서 한번 보실 텐데요. 아까 제가 앞좌석 대시보트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그냥 왁스로만 잘 먹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메인 운전석 1열과 2열 가죽 시트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지금 K9의 뒷좌석에 나와 있는데요. 명불허전 구간차단 휠베이스를 잘 뽑기로 유명하고 K9이 또 유독 뒷자리가 넓은 걸로 유명한데요. 확실히 무릎, 레그룸, 헤드룸 보이시죠? 딱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굉장히 넓거든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30cm가 조금 짧은 정도의 길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이 친구는 옵션이 낮아서, 물론 옵션이 높아도 선택 옵션이에요. 여기 후상 모니터가. 이 친구는 후상 모니터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라던가 암레스트, 리모컨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혹은 오토로 에어컨, 3전 독립 에어컨 모두 조작 가능하고요. 여기서 볼륨 조절이나 라디오, DMB까지 모두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운전석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항상 여기 있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옵션별로 달라요. 아무튼 들어는 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USB 포트 타입 하나랑 시가잭 하나 타입 들어가 있고요. 와, 이게 좋아. 이게 보통 제네시스 라인이나 EQ900 지구공원 이렇게 막혀있죠. 막혀있다기보다는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여기 되게 뜨겁다. 여기 덥네. 가끔 가다 추격전 보면 사람들 막 트렁크에 실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더워 죽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워 죽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아무튼 스키스루가 이렇게 열립니다. 안 열리는 대형차도 많기 때문에 이게 스키를 좋아하신다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키장 다니기에는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차 타시면 또 연비 생각을 안 하겠네. 잘못됐네. 그쵸? 연비 생각 안 하시겠죠? 무튼 스키스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보드까지는 안 들어가도 스키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드라이버 긴 거 같은 거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저기 지면 꽉 찼는데 드라이버 넣어야 되고 소중한 거 새 건데 이제 박스 막 오픈했는데 막 뒤에 놓기 좀 그렇다 그럼 머리만 이렇게 딱 빼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인승이라고는 등록증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 등록증에는 5인승에 나와 있죠. 하지만 절대 5명은 못합니다. 여기 안내대 보셨죠? 저 안고 이런 데 안고 한 3시간 가봤거든요. 꼬리뼈가 내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가 아프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넷이 타시고 여기는 안 앉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천장에 스웨이드 천정은 아니지만 좀 밝은 직물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천장에서 딱 이 부분만 흠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흠집은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제가 보기엔 저게 스모킹 데미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맞을 거예요. 근데 담배 냄새는 안 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을 폈을 것 같은, 그래서 냄새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저기에 스모킹 데미지는 하나가 있다는 게 좀 큰 차이점? 흠집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운전석 뒷자리, 조수석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는 사실상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사용감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앞좌석 많이 채 있는 부분도 생채기나 흠집은 없고요. 그래도 오디오는 그래도 나름 K9 위상에 맞춰서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노래 들으시기에는 뭐 많이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을 한번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K9 3.8 AWD 플래티넘 1 차량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1열, 2열 모두 봤습니다. 널찍하고요. 옵션 많고요. 외관상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럼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전동 트렁크다. 땡! 전동 트렁크 없어요. 반자동. 왜 반자동이라고 하냐? 닫는 건 내다 일단 올라오잖아. 알아요? 옛날 아반떼들은 이렇게 열면은 찰컥하고 여기서밖에 안 열렸다고요. 뭔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하면 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 그래서 내가 들었어야 됐는데 일단 올라는 가잖아. 그러니까 반자동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보기 전에 내가 빨리 닫으면 돼요. 전동 트렁크인 것처럼. 알겠죠? 누가 오면 탁 열어주고 전동 트렁크인가 보다 하고 누가 오길 팍 닫아야 돼. 짐 넣고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세단,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잘 뽑기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트렁크 공간은 일단 광활합니다. 이 정도면은 하드백으로 한 3개 넣고 대각선으로 하나.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옷 담을 보스턴백 2개 정도까지 충분히 실릴 것 같습니다. 또 3800cc의 4륜이기 때문에 살짝 골프 치러 갔는데 눈이 내렸다? 비가 내렸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대형 차량들은 아무래도 승차감 때문에 후륜 베이스를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눈비 올 때 가장 걱정이 크죠. 이 차량 4륜 AWD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덜덜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누가 오면은 빠르게 하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인데 내가 손을 잠깐 얹은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누구보다 빠르게 비보다 빠르게 살짝 살포시 닿는 거 참으면 돼요. 어차피 사실상 K9이 중요한 거지 전동 트렁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식 다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겉껍데기 한번 몰라. 실제로 깡통 옵션 없는 걸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실축적인 걸 찾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신 거죠. 자, 어때요? 지금 제가 1열,
2열 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전면과 후면을 함께 봤는데요. 이 정도면 상태 괜찮지 않나요? 다른데 시세보다 200~300만 원 저렴하게 줘서 저는 솔직히 내가 원하는 부위, 흠집 있는 부분, 잡고 싶은 부분 30에서 5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고차 하시면 엔진 오일, 각종 오일류는 교체하실 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친구는 엔진 오일까지 교체해서 나가는 안심 출고 서비스까지 있으니까 어때요? 좀 솔깃하지 않아? 솔직히 이런 차들 엔진 오일 교체하는데 국산 차도 15만 원, 20만 원 나오거든요. 교체 다 해드리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 금액 차에 조금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붓터치를 하거나 도색을 하거나 혹은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세보다 싸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싼데 보증도 남아있고요. 자체 보증도 해주고요. 6개월 5,000km 보증도 또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7일 반품까지 가능하시니까 일단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열, 2열, 트렁크, 전면, 후면 다 같이 한번 K9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상태 보셨죠? 시트 상태, 핸들 상태, 버튼 상태, 트렁크 상태 모두 다 같이 보셨는데요. 머릿속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험하게 섰을 거고 엔진 상태도 안 좋을 거고 미션도 안 좋을 거고 괜히 차가 튕길 것 같고 떨릴 것 같고 부조현상 있을 것 같고 보증 남아있으니까 걱정 없이 받아보시면 되겠죠?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2018년 12월 26일 등록 생애 31,000km 주행한 K9 3.8 AWD 플래티넘 1 차량 3,800만 원에 인사드리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1811-9649 바로 전화주세요. 장담컨대 올리자마자 전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3,800이면요. 제가 엔카에서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비슷한 차량들을 찾아봤을 때 4,100, 4,20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 정도 키로수가요. 근데 이 친구가 2018년 12월 등록이고 사실상 연식으로는 19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무시 못하는 금액이 솔직히 200만 원 정도면 세금 정도 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7일 반품뿐만 아니라 6개월의 키로수 무제한 보증을 해드리고 3년 동안 3번 찾아가서 케어를 해드리고 엔진오일까지 2번 교체를 해드리니까요. 가격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차가 있는데 반품은 되는지, 보증은 되는지, 엔진오일은 교체해주는지, 3년 동안 내 차를 케어를 해주는지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JMTV K9을 소개해드린 김채연이었습니다. 안녕.